홍금보. 선공개에서도 차중일 부장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입도 가볍고 행동도 딸랑거리는 이 트러블 메신저가 결국 신정호 사장의 귀에 홍금보라는 이름을 박아버립니다. 송주란이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렸던 오덕규의 주식 매도 사실을 입 가벼운 차중일이 신정호에게 그대로 흘려버린 것이죠. 심지어 그 주식을 사들인 매수자가 여의도 해적단의 홍금보라는 결정적인 사실까지요. 홍금보가 왜 지금까지 한민증권에 남아있었는지 그 진짜 목적을 깨달은 신정호가 머리를 감싸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네요. 이로써 DK벤처스를 통해 한민증권을 손에 넣으려던 신정호의 기존 플랜은 거대한 지각 변동을 피할 수 없게 될 텐데요. 예상치 못한 복병, 과연 홍금보가 그 주인공일까요? 제 생각에는 진짜 복병은 바로 강필중 회장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신정호를 내치려는 강 회장의 꿍꿍이, 대주주 자리를 노리는 홍금보의 전략, 이 두 가지 거대한 파고를 신정호가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판세는 완전히 뒤집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데요. 홍금보도 DK벤처스라는 거대 자본의 야망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신정호가 어떤 선택을 해나갈지 노라와 송주란의 행보까지 풀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끝까지 들어보시죠. 신정호 하나만 몰아내면 우린 평화로울 수 있어. 강 회장의 뜬금없는 제안, 아니 협박에 가깝게 들리는데요. DK리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평화롭기 위해선 신정호를 잘라야 한다는 말은 협박에 가깝습니다. 이 말에 DK리의 반응도 묘한데요. 약점이라도 잡힌 것처럼 거절하지 못하는 표정이죠. 교활한 강필중 회장은 DK의 투자금을 받고도 순순히 다 상환하지 않고 퇴출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었죠. 신정호가 DK리와 막역한 사이인 것 같다고 감도 잡았고요. 분명히 한민증권을 잡아먹겠다고 신정호와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빌미를 틀어주거나 아니면 한국 시장의 법을 교묘히 피하거나 어기고 계약한 조항 등을 찾아서 바로 계약을 파기할 것처럼 협박했겠죠. 그리고 신정호 사장을 내쫓고 자신과 직거래를 하면 평화롭게 끝날 거라고 말이죠. 강필중이 이렇게 DK를 손에 쥐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해외 투자사라는 점입니다. 이익에만 관심 있는 강 회장은 한국에 있는 비자금의 10배에 가까운 돈이 해외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깝게 보였겠죠. 게다가 비자금을 맡긴 오덕규도 시원찮고 국내 비자금의 안전에 급급하고 있으니 비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수익도 낼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그래서 비자금 세탁과 동시에 투자를 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신정호가 홍금보의 계획을 알게 된 것이죠. 최근에 임원들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기당했다는 뉘앙스를 팍팍 풍기는 오덕규 상무 덕분에 입 가벼운 차중일에게 비공식적으로 은밀히 물어본다며 던져본 건데요. 신정호는 홍금보가 회사를 떠나지 않고 남아서 하는 짓이 무엇인지 단번에 간파합니다. 처음부터 해적단 선장이 아닌 거는 분명한 사실, 해적단 선장과 협력해서 주식을 사들였다는 건데요. 무슨 돈으로? 오덕규 상무가 주식을 다 팔 정도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그의 것이 아닌 돈, 비자금을 뺏었다는 것이고 그 돈으로 오덕규 지분을 모두 사들였다는 것은 금방 읽어버릴 수 있는 신정호죠. 그리고 오덕규가 함정에 빠지도록 윤 국장이 사기 정보를 흘린 것을 매칭해보면 홍금보의 판이 윤 국장과 함께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윤 국장의 동생 스토리까지 들었으니 홍금보와 윤 국장이 한민증권 내사의 필연적인 인물임이 뻔한 것이죠. 그래서 신정호는 윤 국장을 찾아가서 이 위험한 상황에 대해 따지겠지만 윤 국장은 신정호를 괜찮은 사람으로 믿고 있잖아요. 신정호가 협력해서 해결해 주길 제안하겠죠. 그럼 신정호는 DK와 결별할까요? 둘은 어차피 한 통속. 회사 경영은 관심 없고 제 입속만 차리는 강필중 회장에게 역습을 할 기회입니다. 강 회장이 제안한 대로 DK는 신정호 사장을 배제하고 직거래에 흔쾌히 손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해외 비자금을 관리해주겠다고 투자를 받죠. 이때 해외에서 돈이 이체되는 순간 DK가 해줄 건 하나입니다.
강 회장이 비자금을 맡길 때 자금 출처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투자자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위약금으로 자산의 50에서 80%를 DK가 귀수속한다는 정도의 상식적인 독소 조항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홍금보에게 큰 선물을 하나 해야죠. 불법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경로로 자금이 들어왔다고 금감원에 찌르는 거죠. 그것 하나만으로도 강 회장의 비자금은 조사에 들어가고 그 돈은 이미 강 회장 것이 아니죠. DK는 가만히 앉아서 합법적인 위약금 명목으로 엄청난 금액을 가로채고 금보에게는 해외 비자금의 정체를 추적해서 밝히는 큰 건을 잡아서 실적을 올리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지난번에 신정우가 윤 국장에게 국권화폐 사기 사건에 K라는 사기꾼을 잡아서 홍금보가 금이 환영하기를 제안했었던 것처럼요. 그보다 더 큰 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홍금보는 국내 비자금과 주식의 매입만으로 대주주의 자리를 노려볼 만합니다. 왜냐면 추가적으로 노라의 지분도 합세할 것 같거든요. 언니들 지금 몰래 준비하는 거 있죠? 다 뭐예요? 저 돈? 노라가 이 언니들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집니다. 뭔가 숨기는 게 많은 사이잖아요. 기숙사에 갑자기 들어온 노라는 산더미처럼 쌓인 돈을 보게 되는데요. 차기 후계자가 될지도 모르는 노라에게 금보는 회사를 살리는 방법, 전략을 털어놓겠죠. 노라가 강 회장과는 완전 결이 다르잖아요. 이 경제 상황에 회사의 잘못까지 다 뒤집어쓰고 목숨을 버리려 했던 미숙언니, 미숙언니의 딸 보미를 부모님께 맡기고 보살펴준 금보, 그리고 나라 살리겠다고 가진 금을 털어내놓은 사람들을 보면서 노라는 자신도 선행에 참여해보고 싶은 사람이죠. 결국 금보의 전략에 동조하면서 5번째 멤버로 원팀이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주식을 다 매입했는데도 방 안에 돈이 쌓여 있네요. 노라의 도움으로 그 돈은 어디론가 감춰놓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도로 들어오는 건 봉달수겠는데요. 그 때문에 홍금보가 홍장미라는 걸 송주란에게 발각될 것 같네요. 송주란이 홍금보 이름이 쓰여진 봉투를 받는 건 차중일이 건네준 걸 거예요. 신 사장에게 말한 것처럼 오상무 주식의 매입자가 홍금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송주란은 아직 홍금보가 홍장미와 동일인인 건 모를 겁니다. 단지 홍장미가 비자금을 먼저 털어갔다는 것만 알죠. 물론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요. 기숙사에 강도로 들어간 봉달수가 그 방에 홍금보와 고보키가 있었다는 걸 보고했을 때 송주라는 홍금보가 홍장미와 동일 인물임을 알게 되겠습니다. 협박도 통하지 않은 홍금보를 없애려는 위협이 점점 더할 텐데요. 자기가 짠 그물에 스스로 걸려들 강 회장, 그 그물을 더 촘촘히 조이는 신정우, 그리고 그 난장판 속에서 회사를 살려내려는 홍금보까지. 과연 이 복잡한 고차 방정식의 끝에 웃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돈 세탁을 하려다 탈탈 털리게 될 강 회장의 비참한 말로와 사랑과 야망을 동시에 챙기는 신정우의 천재적인 한수를 본방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예상 시나리오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 드라마를 더 드라마틱하게 디드랍이었습니다.